그러지 말자. 오늘은 진짜 보지 말자. 그렇게 다짐해놓고도 하루 종일 휴대폰 쇼츠만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진짜 너무 화가 나 미칠 것 같습니다. 할 일은 썬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어느새 또 휴대폰을 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난 또 왜 이랬을까 라는 자책을 반복하는 경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휴대폰, 쇼츠, 도파민에 중독돼서 매일같이 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주변에 정말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걸 미루는 제 자신을 보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제 지인은 더 심각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자괴감에 잠도 안 온다. 그 말이 너무 공감돼서 그날 저녁에 저도 처음으로 휴대폰 사용 시간을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도파민 중독이 심했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극복하는 데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만 알고 나면 정말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흔하면서도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지금껏 나를 지배해왔던 도파민 중독의 원리를 이해하고 오히려 그 도파민을 나의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일본에서 70만 조회수를 기록한 호모사피 연구소 채널에 인생을 되찾는 방법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전략적인 방법을 참고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실제로 중독을 극복했던 구체적인 방식도 소개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도파민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뇌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시절부터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했죠. 우리는 SNS, 게임, 포르노, 술, 도박, 패스트푸드 같은 자극적인 요소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들은 뇌에서 쾌락과 동기를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원래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고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동기를 부여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 과정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도파민 수용체가 분비된 도파민을 인식해 뇌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약화가 되면 도파민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수용체가 도파민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계속 새롭고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상적인 자극에는 아무런 동기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죠. 그 다음 뇌 보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신호, 행동, 보상. 처음에는 행동에 따른 보상이 주어졌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신호만으로도 보상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결국 특정 신호에 노출되는 순간 행동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특정 신호가 행동을 일으키고 이 행동이 보상을 일으키는 이 행동 패턴이 반복이 되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신호를 인식하는 순간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이 기대감이 행동으로 이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맥주 한 잔을 마셨어요. 맥주 한 잔을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했죠. 다음날도 똑같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행동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는 직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매일 밤 8시, 9시만 되면 자동적으로 맥주캔을 따게 됩니다. 또 SNS 알람이 울리면 우리의 뇌는 영상이나 피드를 보면서 느낀 재미와 즐거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를 스마트폰을 켜서 영상이나 피드를 보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자동화된 반응 시스템이기 때문에 참거나 억제하려고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신호와 행동 사이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며 새로운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까 맥주를 마시는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직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8시나 9시에 내가 맥주를 마시니까 직장을 마치고 집이 아닌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을 하는 거죠. 집에서 맥주 마신 시간에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을 하는 새로운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특정 신호를 인식하는 시간에 장소를 바꿔 다른 새로운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즉, 습관은 설계가 가능하며 중독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반복되는 강한 자극들은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뇌의 민감도를 낮춘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자극 없이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고 자극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집니다. 도파민이 보상을 예상하는 단계에서 이미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신호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그냥 휴대폰을 끄면 되는 거 아니야?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단순한 해결책은 실제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판단력과 자제력은 일시적으로 뇌에서 비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엔 이성보단 습관화된 자동 반응이 먼저 작동하게 됩니다. 또 이 자동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뇌의 전전두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 기능이 약화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충동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균형한 생활 습관은 오히려 중독에 더 취약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신호를 인식하고 행동을 대체하며 새로운 루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신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유도하는 장소나 시간, 감정, 그리고 사람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도파민이 아닌 휴식, 소속감 혹은 성취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켜서 SNS를 보는 것 대신 책을 읽거나 술을 마시는 대신 물을 마시기, 게임을 하는 것 대신 운동 같은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루틴을 설계합니다. 의도적인 신호를 만들어 좋은 습관을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접근해 인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생활 패턴을 보면 월화수목금토일 그 요일에서 주는 특정 컨디션이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보다 화요일과 수요일이 많이 힘듭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첫 일주일을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주일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적극적인 방법은 노트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지만 부담스럽다면 길게 보시고 한 달, 두 달 나의 생활을 가끔 생각하면서 인식해보세요. 그 인식하는 과정, 저는 이게 메타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인식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월, 수, 금은 10시에 출근합니다. 화요일은 12시에 출근하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늦게 출근하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거나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출근을 하게 되면 후회와 자책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10시에 출근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나가야겠다. 라고 인식한 다음부터는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카페에서 작업하고 출근을 하면 정말 뿌듯했죠. 그 느낌을 계속 받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촬영은 집에서 해야 하죠. 또 눕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그냥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피곤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또 집에 있기 때문에 누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저도 정말 많은 시간을 후회와 자책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후회와 자책하는 시간도 변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로 저는 그 후회와 자책하는 기분을 느끼기 정말 싫어서 행동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식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의식과 태도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후회와 자책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아간다면 분명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5일은 누워있고 하루는 카페 가는 이 행동이 4일은 누워있고 하루는 카페 가고 3일은 누워있고 하루는 카페 가고 그러다가 이틀은 누워있고 하루는 카페 가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풀어지고 저는 이런 과정이 매우 필요하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타이트하게 본인을 밀어붙이지 마시고 조금씩 변화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은 여러분이 나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건 뇌가 너무 자극적인 환경 속에서 자동화된 반응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고 조금씩 다른 행동을 설계해 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파민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도파민을 활용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